네, 속보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에서도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확진 환자 일본에서도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된 검사 결과가 발표된 양상입니다. 지금 최소 14개국 정도로 데이터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나왔었는데 일본 포함하면 15개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 지금까지 홍콩하고요, 일본하고요, 확진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일단은 한번 뚫리게 되면은 감염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각국의 봉쇄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점차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바로 또 이웃 국가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점,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의견을 따르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잘 버티셨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박스권 하단 붕괴로 정해봤습니다. 네. 많이 밀렸죠, 오늘.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하단이 사실은 2,900이었거든요. 보수적인 제 뷰보다도 더 많이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마음이 좀 많이 어려우시고 상황이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실 전일장 같은 경우가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었죠. 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좀 강하게 반영이 됐었고 MSCI 한국 지수도 많이 빠졌었죠. 그러면서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정작 전일은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안 빠졌죠. 그러면서 국내 시장은 그러면 선반영이 됐나 보다라고 투자자들 많이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전일 하락까지 합치면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 시장은 좀 선반영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오늘 사실은 뭐 미국 선물 같이 빠지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 70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 사실 상당히 선방한 데에는 외국인이 455억 거래소 기준으로 매수를 해준 이유도 있지만 기관에서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려했던 부분들도 있죠. 기관이 7천억 매수지만 그중에서 6,800억이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는 좀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선물과 같이 해서 함께 좀 매매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순매수는 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사실 상당 부분 사실 거의 다 나왔죠. 전일 기관의 7,142억 원 순매수였는데 오늘 6,364억 원 순매도입니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4,278억 원,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러면서 좀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큰 건 아니거든요. 1,391억 원. 근데 기관이 너무 크게 팔았고 금융투자가 4천억 원 이상 상당히 좀 많이 팔았는데 연기금도 여기다가 1,000억 이상 또 순매도를 하면서 박스권 하단, 보수적인 사실 박스권 하단이 2,900이었는데 그 하단도 크게 좀 깨버리는 사실 분봉 보면 좀 무서웠죠. 굉장히 좀 빠르게 흘러내렸습니다. 2시 이후에. 그러면서 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들 몇 가지 짚어볼까요? 네, 좀 전에 사실은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했다는 점. 최근에 사실 지수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지수는 금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였지만, 6거래일 연속 하락이었지만, 외국인은 6거래일 중에 3거래일 매수를 했었는데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은 보수적인 부분들, 미국 시장이 그렇다고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전일은 455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최근에 4거래일 중에 3거래일 매도한다는 점, 외국인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됐다는 부분들.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사실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상당히 좀 좋았죠. 지수가 많이 오르진 못하지만. 근데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포지션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기관이 전일 순매수를 보여줬지만 기관은 최근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 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의 성격이 조금 더 가깝다. 지금 사실 박스권 하단 금일 같은 경우 2,900을 지켜줬다 그러면 2,900 박스권 하단 왔으니
어느 정도 뭐 크게 상승하긴 힘들겠지만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박스권 하단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지금 보니까 이 선물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 다 하락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시장의 하락이 내일 국내 시장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뭐 울산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 관련된 나라에서 뭐 입국자가 들어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확진자 나왔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여부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질 않아야 됩니다. 나오면 사실은 확진자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금융주에 대한 하락, 금일 같은 경우 좀 하락을 좀 세게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사실 마침 또 전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 좋지 않았었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영향도 받았는데 이 오미크론 이 관련 뉴스들이 또 나오면서 금융주들의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했고요. 이 금융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많이 불러일으키면서 금융주들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네. 더 약간 좀 마음이 쓰이는 게 오전에 오르지나 말지 올랐다가 빠지니까 더 이렇게 충격파가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봤는데 그래서 남은 수목금이 이제는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디까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될까? 이 기간 동안에 차라리 주식시장을 보지 말까? 뭐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실 것 같아요. 남은 일정들 뭐 주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금주에는 사실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수요일, 12월 1일이죠. 미국 ISM 제조업 PMI 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 경기가 사실은 오미크론 얘기가 있지만 미국 경기는 그래도 살아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걱정이지 경기 침체를 걱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PMI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했죠. 80불 위에서 움직이던 국제유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70불 아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오펙 플러스 회담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12월 2일이요. 여기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2월 3일입니다.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제가 뭐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는 물가가 더 중요한데요. 미국은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온다라면 사실 여기서 또 테이퍼링 얘기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오미크론 얘기가 지금 정도만 있더라도 사실은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좋아져 테이퍼링 얘기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여부와 고용 보고서 발표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적극적으로 사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 그럼 시장 또 한번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12월 3일 미국 고용 보고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정까지 알아봤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요. 네, 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가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했던 거는 미국 시장이었고 미국의 뭐 채권 금리 그리고 국제 유가 뭐 그리고 이 미국에서의 테이퍼링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이 확산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국의 뭐 항상 가장 중요하게 체크했던 부분들이죠. 미국의 금리, 국채 금리 여부 얼마나 또 빠르게 변동을 하는지 지금 상당히 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다라면 이 부분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와 함께 달라지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도 수급을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외국인 수급을 좀 중점적으로 더 많이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기관 수급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매도 금액 자체도 큽니다. 그 수급의 중심에는 금융 투자가 있는데요. 적이 사실은 내부에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국내 시장에서 이 금융 투자의 이런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금융 투자의 수급까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번 주에 지금 6거래일 동안 5거래일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수 매도 수급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박스권 하단은 깨졌고요. 체크해야 될 건 좀 많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미국의 고용 확인이 많이 필요한 한 주입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그래도 저 두 가지가 다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분간은 좀 안전띠 든든히 매시고요.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을 펼쳐보자. 이야기인즉슨 하방 좀 더 열어놓자.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 이야기를 좀 완곡하게 해주셨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시장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리고 미증시 진행되는 동안에 크게 뭐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장 주 중반 후반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WTI는 3% 정도, 천연가스 한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로나 번지면 또 수요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원자재 가격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간 선물 쪽으로도 1%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어서 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도 바쁘게 움직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봐드릴게요.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장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그럼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